불실력고로 시방의 강유일 대보살이 일일 각겸한 불찰 미진수 제보살로 구하야 종만 불찰 미진수 국토에 제세계 중하얀 내래 불소하시니라. 그때의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에서 각각 한 대보살이 저마다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보살들과 더불어, 굉장하죠.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국토 밖 여러 세계로부터 부처님 계신 대로 왔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진리다, 이렇게 이제 표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똥무더기 한 분에게 갖다 놓고 오라 하면 전부 다 피해가 다 도망가 버리겠지만, 금덩어리 하나 크다란 거만 한 10톤짜리만 갖다 놔도 건구경한다고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일 것이다. 이것은 진리다, 이런 뜻을 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기술법으로 우리에게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읽을 때 보면 가만 잠시만 이제 막 꿈을 이렇게 꾸고 법문을 막, 저는 어떤 데 꿈속에서 막 법문을 합니다. 강의도 하고 결국은 천마디 만마디가 제 소리를 제가 듣지만은 꿈속에서 한 3초나 1분이나 이렇게 누워 있다가도 법문하는데, 그 시간이 꿈속에서 눈만 감고 법문하면 한 1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눈 뜨면은 1시간인데 눈 감고는 1분 안에, 1분이 그렇게 눈 뜬 거 1시간하고 똑같잖아요. 그래, 눈 감고 꿈속에서 하는 거는 1초로 하든지 얼마나 하든지 간에 본래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있었던 일도 1분 안에 다 돌아볼 수 있거든. 근데 눈 뜨면은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루 종일 하는 뭐 24시간 일을 다 늦어지지만은, 그렇게 마음의 오묘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고도 신기하잖아요. 그래도 지각 있게 사신다고 욕 보십니다. 그다음에 보살명이라. 보살명이 여기서는 십신설법할 때는 머리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머리 수가 상징하는 것은 믿음이야말로 머리가 뿌리잖아요. 그죠? 나무에서는 뿌리라고, 사람한테는 머리잖아요. 머리 수가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근본이다, 이런 뜻이 되고, 3회차 십주설법을 할 때는 지혜해자, 이론을 알려고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4회차 설법할 때는 십행을 설법할 때는 뭡니까? 림자, 숲을 림자가 들어가 있죠. 숲은 매일매일 공덕을 쌓이는 것처럼 실천 궁행하는 것은 실제 농사 짓는 것과 같다. 처음에 초보 농사꾼들은 옆에 사람이 하는 거 곁눈질 하기도 하고 보고 따라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나락이 익을까 안 익을까, 과일이 익을까 안 익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익숙하게 농사꾼이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때를 맞춰서 아무것도 하는 법 없이 농사를 잘 짓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농사꾼이 농사 짓듯이 무르익은 상태가 지금 여기에 10해양품쯤 됩니다. 우리 앞에 그거 야마천까지 할 때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이론을 좀 근거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실천도 해야 되고, 이런 농사꾼이라 한다면, 책도 덜 받아보고 옆에 어른들한테 묻기도 하고 하는 농사꾼이라 한다면은, 이제 도솔천까지 온 농사꾼은 어떻습니까? 눈 감고도 언제 뭘 해야 될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농사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행 야마천에서 할 때는 돌림자가 림자 돌림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림자 보살 중에서 무슨 림? 강림 보살이라고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제일 유명한 거 십녀공화사,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그 개성이 강림보살 첫 구절이 그 십녀공화사 대목부터 나오죠. 예? 그 세 꼭지 이렇게 나올 때 그 쪼르륵 연결돼서 제일 마지막 꼭지가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나오고,
난 뒤에 60아함에서는 강림보살을 열애림 보살이라고 했죠. 각자를 열애라고 이제 해석했죠. 80아항경에서는 각 림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림자가 끝나고 무슨 자? 기대 당자. 아까 슬쩍 언급했죠. 법당 이렇게. 그죠? 그때 슬쩍 언급할 때 광고판 보면서 이러고 이제 앞으로 무슨 광고할 것이라고 그래 짐작이 가는 거죠. 그럼 기대 높이 올리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건강당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당. 그 나머지는 9개는 사실은 꿈의 말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제 대표로 선사하고 대표로 뭐 받잖아요. 그래서 건강당 보살이 십향품을 설하는 설법주가 되겠구나. 이 대목을 도설천궁 개참품부터 짐작을 하고 다음 품이 뭡니까? 십향품에 이어지겠구나. 그럼 건강당 보살이 만나는 부처님의 이름은 뭘까요? 건강당. 이제 앵가 이제 물이 좀 드셨네요. 그래 이제 막 한경 끝까지 읽든지 안 읽든지 간에 전체적인 이론은 입법 개품까지 환하게 깨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석만 안 했으면 저렇게 잘 알 건데 바보 딩시라도 같이 이게 될 거거든요. 바보 10명 모이면 문수보살보다 나아요. 그 우리끼리 바보고 몇 명입니까 지금? 이마에 모였으면 문수보살 한 10명보다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것도 좀 똑똑한 바보들이 모여가지고 멍청한 바보가 아니고 우리마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바보 이렇게 끼리 모였지만은 그래도 부처님의 지혜를 같이 연구하고 또 한마디 들은 거 가지고 집에서 이제 빵떡 찌는 거 배워가지고 쪄보고 실패하고 뭐 이러다가 언제까지 불을 꺼야 되겠다 땡겨야 되겠다 반죽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를 이리 주물리고 저리 주물리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글 맛을 알게 된다. 그런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것이 글에 빛이 있다더니 성냥불 그거 꺾기 전에는 확 민띠기 전에는 불이 안 나잖아요. 제발 민띠세요. 제발 민띠. 자기를 갖다 그냥 한경에 확 비벼버리세요. 비비면 확 일어난다. 초발심시 변정각 중생성불 찰나중이라. 확 그걸 못 비고 맨날 대구말로 전주기만 전주게. 이거 뭐 확 비벼볼까? 내가 한번 확 정진해버릴까 비벼볼까? 그래 뭐 위할 끼고 평생 전주타가 부도탁 간다. 부도탁. 확 꺼쁜 사람들은 부도탁 안 가고 어디 가죠? 사리탁 갑니다. 사리탁. 사리가 분명하거든. 2판 4판. 자 그러면은 그 유명한 건강당 보살이 5회차 설법주가 되시는 것을 찬탄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영활 건강당 보살가 경고당 보살가 용맹당 보살가 강명당 보살가 지당 보살가 보당 보살가 정진당 보살가 이구당 보살과 성수당 보살과 법당 보살이니라. 그 이름은 건강당 보살과 경고당 보살과 용맹당 보살과 광명당 보살과 지당 보살과 보당 보살과 정진당 보살과 이구당 보살과 성수당 하세요. 성숙이 아니고 이름도 그 저기 미숙이보다는 제가 성숙이가 낫다 그랬죠. 성숙이보다 더 좋은 이름은 원숙이요. 제일 이름이 안 좋은 게 미숙이보다 못한 게 말숙이라. 예? 종숙이는 잘 모르겠어요. 성수입니다. 별자리 이름 숫자입니다. 잘 숙자가 아니고. 성수 뭐 이래 읽거나 저래 읽거나 성숙이나 성수나 똑같은데 무슨 뜻으로 읽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말에는 음을 달리하는 겁니다. 원래 음이 똑같다 하더라도 나는 그 똑같이 읽으면은 무슨 뜻으로 지금 읽었는지 해석이 안 가잖아요, 그죠? 나 수로 읽으면은 별자리 이름으로 읽었다 이 말이죠. 그 수구로 읽으면은 얼숙도라면은 잘 숙자로
익었다, 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는 것도 그래 오래 안 사는데 골치 아프게 하시지 마시고 막 성수기를 읽고 싶은 분들은 성수기를 읽든지 미수기를 읽든지 그래 하시고 좀 그냥 남들하고 균형을 맞추겠다는 분들은 성수를 하시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환경이 이와 같은 겁니다. 어느 누구가 구구단 표를 이렇게 2단, 3단, 2일은 2, 3일은 3 이렇게 써놨잖아요. 9단까지 그죠? 구구단 도표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줬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더 이상 의미와 뜻도 있는 게 아니고 그 구구단을 활용해가지고 물건을 사든지 계산을 하든지 뭐 과학 물건을 만드든지 아주 기초적인 계산법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 항행 같은 데서 보여주고 이걸 활용해서 꽃을 보든지 색성 소리를 듣든지 색성 향 그다음 뭡니까 향 그 샤넬 파이브 같은 것도 그 향유고래에서 뽑아낸 거잖아요. 첨가 조금 하면 요건 파이브 요거는 식스 이렇게 조금 다르거든. 다른 거 첨가해가지고 그러면 나무 집에 이렇게 물건 하러 갔다 이제 흥정하다가 흥정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향유고래의 그 향수를 좀 빨고 가면은 사람이 살금 넘어가면서 금방 열 벌벌 내다가 향기가 살살 풍기니까 그 향기에 도취돼 가지고 아이 그래 하죠 뭐 이제 찍읍시다 이러고 아이 근데 내가 뭐 김 사장하고 모르는 것도 아닌데 국 찍어본다고 그럼 바이바이 이라고 이제 그 향유고래 향수 혹시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사다 드릴게요. 어디 계약이 절살 뭐 절 이래 절은 아니지만 절 땅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못 산다든지 이런 분들은 색성 향 그다음에 미 그렇게 맛에 대해서도 아주 섬세하죠. 촉감에 대해서도 섬세하고 그러니까 고수가 될수록 예민해지고 유연하고 부드러워집니다. 하수가 될수록 고집세고 억세고 지잘난 척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왜 그런데 저를 보고 웃습니까? 저는 이게 소임입니다. 소임 거짓말 해야 되는 게 거짓말 안 하고 그거 맛없는 그쪽에 강사처럼 한번 해볼까요? 전부 주목하세요. 성수당 보살과 법당 보살과 이어서 3시간 하면 절반은 죽습니다. 사람이 지루해가지고 좀 웃으면서 여법하지는 못하지만 그죠? 이 시대 우리끼리 뭐 여법하게 살다 가는 거죠. 마지막에 또 뭡니까? 법당 보살이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딱 보면은 처음과 끝이겠구나. 건강당으로 시작해서 법당이고 그래서 사실은 건강당 법당도 있는 것이 허물이겠지만은 중간 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구색을 맞춰놔야 사람들이 보겠구나. 자, 보살들이 떠나온 세 개의 이름, 보살의 이름, 세 개의 이름. 그러니까 어디서 사느냐 그 출신지를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전라도라면 우리 전라도 분 계시겠지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경상도 분들이. 예? 좋아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솔직히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전라도 우리 제자 선생님들이 있으면은 아주 즐거워요. 타켓팅에 대주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뭐. 전라도 학인 선생님들 없는 해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뭐, 목적지가 없어요. 호남 선생님 제일 많죠? 예. 저는 상당히 그래서 타겟트가 많아져.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집니다. 오, 특이하게 제대로 된 도노돈스니.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경상도 이 땅의 법위를 다 가져가 보고 싶어 겁나지. 우리는 아직 2호로 위축이라고 어제 아래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갔는데 귤이 잘 익어갑니다. 귤이 밭에서 주인 노릇 하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했죠. 가시가 없어요. 주인 노릇 합니다. 그러니까 추사 유배지 김정일 유배지에 이렇게 일부러 들려서 한 2시간을 소요하면서 낱낱이 글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소창 담에게 사구주로다. 저 작은 창에
달빛은 쏟아지고 나로 하여금 오래오래 앉아있게 만드는구나. 공산무인의 수류하게로다. 텅 빈 산에 사람의 인적에 속세의 자취 냄새는 싹 끊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구나. 아까 묘용자재 많이 나왔죠. 그 추사 예산 고태에 가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자체의 다반향초요. 마음이 고요하면은 향을 반 동가리 피우든지, 차를 쪼가리 잔을 깨진 찻잔에 차를 한 모금 마시든지, 안빈 낙도라. 그 가난마저 즐길 수 있는 도가 있지만 욕심이 붙어버리면은 태산 같은 통장을 가지고도 벌벌 끓어가지고 눈이 벌거이 설치거든. 그렇게 욕심이 끊어지고 나니까 묘용시에 이 마음을 제대로 쓰고자 하니까 수류하게로다. 물이 자연스럽게 맑게 흘러가고 꽃이 자연스럽게 향기를 안고 터진다 이거지. 억지는 없다 이거지. 세상은 험하고 온갖 사고가 막 나가지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남이 안 죽여도 스스로 아파 죽고 힘들어 죽고 부도 나고 얼마나 우리한테도 괴롭습니까? 그런데 이 괴로운 와중에 저렇게 쳐다보니까 귤도 노랗게 잘 익어가고 사과배도 잘 익어가고 꽃도 온 지천에 가을꽃은 또 피고 있고 구절초부터 시작해서 들국화로 사로잡히면은 천지가 지옥이고 너무 나쁘면은 너무 허무하고 적당하게 기난을 자제라. 떠나온 세계 이름만 보면은 괜히 그거 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이 욕했네. 그 육조 스님도 전라도라고 육조 해능 스님이 굉장히 많이 구박당했죠. 홍인법사한테. 너 전라도 사람 아니냐? 아닌데요. 그 호남 사람이 아니고 영남인데요. 그러면 안 돼요. 육조 스님이 영남 사람 아니에요. 예? 그때는 중국엔 영남 사람이 우리 저 한국의 호남 사람만큼 취급 그렇게 받았는가 봐요. 그죠? 육조 단경에 니는 영남 사람인데 뭐 오랑캐 비슷한 게 그 불성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남이는 안 하고 저는 호남으로 고쳐서 읽습니다. 아니 뭐 어장 스님도 고향이 경상도고 원효 스님도 고향이 경산요 자인 아닙니까? 예? 그 뒤로 어떤 분들이 서산대사 경허 스님 얘기하면 그 후대잖아 이라고. 옛날에 원파는 전부 다 경상도 땅이 그거 불국토예요. 자, 그래서 막 여기 그 보살들이 떠나온 세계는 그 양반들이 그 세계는 훈섭하고 익혔고 그 사람들의 품성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고향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의 특성이 있고 미국 사람은 미국 특성이 있듯이 근본이 충실하다 이걸 갖다가 보나 안 보나 나타내기 위해서 그 보살이 하나하나 이름에 맞춰 가지고 그 세계 이름도 아주 꾸미듯이 이렇게 나란히 배대배열해 놨겠죠. 이제는 우리는 안 속죠. 그런데 여기 있는 세계도 없고 보살 이름도 하나도 없다는 것까지 알고 있죠. 제가 제주도 가서 나무꾼과 선녀 그거 가보니까 어릴 때 우리 가지고 놀던 딱지가 있더라고. 우리 어릴 때는 그 병장 계급 같은 거 뭐 이런 것 그 종이 딱지 동그란 거 있었거든요. 예? 기억나십니까? 그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 뒤에 뭐 태권보이 로봇 이런 딱지는 있는데 별은 동그랗게 있더라고. 별 많은 게 이기거든요. 이렇게 됐나. 야, 그게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한번 보실래요? 몇 년 만에 기억을 제가 돌이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40년 만에 기억을 제가 한번 돌이켜 드릴 수 있어요. 뭐 아시겠죠? 뭡니까? 껌. 또 손에 붙으니까 말아가지고 껌이라 껌. 껌 씹다가 우리 많이 붙여놓고 다시 씹고 그랬거든 어릴 때. 몇 년 만에 기억입니까? 20년 30년 전에는 안 했겠죠. 껌 씹고 뭐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오래됐죠. 이렇게 우리가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껌 씹던 거 껌의 느낌 그대로 다 있잖아요. 이게 손바닥에. 제가 나무꾼과 선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서 오늘은 15톤 트럭으로 한 300트럭 기력을 끄집어냈다 들어간다 싶더라고. 뻥튀기 뻥이요 이것도 있고. 아이고
거기 보니까 그대로 다 있더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적었습니까? 함경을 읽어놓으면 먼 훗날에 또 우리 내 아식에 꼽혀서 일문천하라. 다시 태어나면은 숙식상근자는 전생부터 상근기를 심어놓은 사람은, 환경을 심어놓은 사람은 다음 생이 또 기약이 되는 것이라. 저는 필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 티 올라왔던 게 다음 생 되면 요만큼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제가 쑥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래는 저 부처님 저 탱하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좀에 더 올라오면 탱하에 들어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벗겨진 거는 앵간히 벗겨졌거든. 자, 그 다음에 보살이 떠나온 세계 이름 소종내국은 위묘보세계와 묘락세계와 묘언세계와 묘금세계와 묘호마니세계와 묘호건강세계와 묘파두마세계와 묘훌발라세계와 묘전단세계와 묘향세계니라. 그들이 떠나온 세계는 묘보세계, 묘락세계, 묘온세계, 묘금세계, 묘마니세계, 묘건강세계, 묘파두마세계, 묘우발라 세계, 묘전단 세계, 묘향 세계이니라. 이래서 북쪽에 있는 산 이름이 뭐죠? 묘향산도 이런 데서 다 이름을 따갔구나. 그래, 금강산은 골산이라 그러고, 금강산은 반석 반옥이라 해서 돌이 많잖아요. 지리산은 육산이라 해서 흙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묘향산